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000명의 임상 결과를 가지고 풀어본 결과를 지금 하나씩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척은 정사일주입니다. 그죠? 정사일주 요즘 자주 합니다. 가녀지동이라서 부부관계 별로 안 좋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주말부부가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이 정사일주 상당히 셉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로서 기묘입니다. 좀 기묘하죠. 그러니까 사색적이고 좀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 관계는 좀 불리하다. 또 박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사도 좀 종교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의 이제 부부 관계가 과연 어떠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부부 관계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게 내 천간 있잖아요. 일지의 천간 나하고 이게 합이 맞느냐 아니면 생해주느냐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건 생해주더라도 전체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음양 오행에 보면 목이 세 개, 화가 세 개지 않습니까? 토가 0개, 토가 없는 거죠. 금이 한 개, 수가 한 개인데 가장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보면 요걸 두 개를 합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목이 하나고 화가 하나고 토가 4개입니다. 그러면 토가 합쳐서 4개, 금은 여기 하나인데 합쳐서 2개, 수가 합쳐서 2개인 거죠. 그러니까 금하고 수가 조금 부족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의 기운이 목화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 합치면 8개지 않습니까? 대신에 약간 이제 이쪽에 보면은 진토하고 기토는 좀 물을 함유한 거고 오화는 사화보다는 좀 사실 약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섞어 놓고 보면은 좀 강하긴 세긴 세더라도 흙이 진토가 하나가 다 큰 역할을 하죠. 그죠? 또 기토도 상당히 이제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안정된 기능을 한다. 그리고 또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명으로 봤을 때는 정제가 지금 여기 부인 엄마도 되고 부인도 되고 이런 자리로 보면 엄마 자리지만 이 정제는 부인이지 않습니까? 부인이 이 불에 휩싸여서 지금 벌벌 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금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녹아버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주가 좋느냐? 이렇게 토가 진토라든지 축토, 또 기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아주 이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궁합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하고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자리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하고 묘하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태워주는 역할을 하지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생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생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일단은 생해주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서 생해주니까 이제 더 이제 불이 활발 잘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많으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자, 대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운을 쫙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자, 이제 식신이 48대, 이제 38대에 이제 대원에서 천간에서 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용금 승기가 되는데 아주 생금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진토도 들어왔으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48대 대운에는 기토가 흐름으로 왔으니까 식신이 사실은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식신이 노력해서 돈을 만든다고 보면 이 편의는 사실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좋다가 후반에는 금전적으로 조금 불리하다. 그런데
그건 그냥 넘어간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58세 대운이 한번 보겠습니다. 58세 대운이 이게 이제 22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수가 들어왔습니다. 큰 물이 들어왔죠. 그러면 나가 지금 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임 합이 돼서 뭡니까? 목이 되죠. 그러면 여기 목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목이 뭡니까? 요렇게 자 목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정임 한 목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 많으면 이 사화의 불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명 목이 많으면 화식 불이 이제 식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다 화식 되면 불이 꺼져버리면 남아나는 이 정제가 남아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무토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무토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토는 상관입니다. 기토 같으면 수분을 머금지만 이게 수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생해주지 않습니까? 토를 생해주니까 이게 토는 어떻습니까? 지금 토가 쩔쩔 끓어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간목이 또 있어요. 간목이 있으니까 이게 토가 또 간목을 나무를 또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물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약해지는 그래서 이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제 물하고 관계된 시커먼 거니까 신장, 방광 이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은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상관이 일단 들어온다는 것은 자체는 안 좋다고 보시는데 특히 건강상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바짝 마르는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더 자세한 가 볼까요? 자 여기서 해운을 보면 정임 한 목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이 또 있습니다. 인이 들어왔어요. 인 자체는 내한테 정인이니까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인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인이 있죠? 그럼 인신충이 딱 맞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신충이다. 그러면 정제를 때립니다. 그럼 정제가 뭡니까? 돈이거든요. 돈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때 돈이 많이 깨지거나 아니면 육친으로 뭐 부인이 다칠 수가 있다.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뭐 달로 본다든지 또 날로 본다든지 시로 본다든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지는 시기가 같은 인이 같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 이쪽이겠죠. 지금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안 좋았다. 22년도로 보면 22년도 얘기 안 나옵니다. 때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23년도는 어떠냐 봅니다. 이 편관에 들어왔는데 정계충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 묘는 이 충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냥 이제 대운에 나무가 자, 충은 이제 개수가 들어왔는데 나쁘냐 좋으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충을 맞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정화로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개수의 위에가 개수고 아래가 묘목입니다. 그 묘목은 인목하고 비교했을 때 약하죠. 그는 술토가 있으면 묘술 화가 돼서 더 완전히 끓지만 이게 이제 묘는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묘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22년도는 인목이 들어와서 상당히 불리했다. 안 좋았지만은 23년도는 그나마 괜찮다. 그럼 4년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정인이 들어왔죠. 정인 들어오는 것은 이제 학술적인 공부적인 뇌를 생해주니까 좋습니다. 뇌가 생하면 또 너무 세면은 또 불이 날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래 보십시오. 여기 상관인데 상관은 사실 이제 우리가 편자 들어간 거하고 상관은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진토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금전적으로 괜찮다. 그러나 25년부터는 불이 이제 기운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부인의 자리에서 한번 봅니다. 이 부인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가 들어왔습니다. 묘가 들어왔죠. 묘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또 물이 들어왔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여기 약간 평온한 사주, 토는 이제 그 움직임보다는 조금 이제 정체해 있는 또 좀 정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적인 것을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주다. 그러면 부부 관계를 봤을 때 쩔쩔 끓는 걸 쩔쩔 끓지 않게 해준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쪽에 내를 이제 돈을 보낸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00만 원이다, 뭐 2,000만 원이다 보내면 여기서는 뭐 어떤 기능을 해주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자체의 진토라든지 기토의 기운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럼 내 자체가 지금 펄펄 끓기 때문에 돈을 못 만들거나 부인이 조금 상당히 좀 이태로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보낸다 하면 이 급제이기 때문에 내가 신왕입니다. 아주 신왕하기 때문에 돈을 뺏기지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용금 승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토인데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물이, 작은 물이 개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흙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라기 때문에 기운이, 이게 흙의 기운이 너무 지금 왕한데 빼주는 것으로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용금 승기가 안 된다, 좀 어렵다 할 때는 부인에게 돈을 맡겼어요. 맡겨서 여기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알아서 이제 받으시든지 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가족이 제일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내가 이제 대운을 보고 대운의 흐름을 보고 세운의 흐름을 봐가면서 어떻게 하시란 겁니까? 이것을 같이 이제 맹의도 공동맹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생기는 쪽쪽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정제를 깔고 있긴 월간에 토관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이제 이 남명 입장에서 보면은 월지에 지금 깔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천상 뭡니까? 월급쟁입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꼬박꼬박 받으면서 모으는 그런 사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 쪽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훨씬 낫죠. 물론 여기도 정제이긴 합니다만 돈을 만들어내기는 오히려 낫다. 그래서 이 대운의 흐름을 보고 또 세운도 판단하면서 또 지장간도 살펴야 되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부부관계에 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펄펄 끓을 때는 이쪽으로 피난시켜 놓는다,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은 훨씬 금전관리에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궁합은 이제 그 금전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은 그렇게 보고, 실제 이제 극궁합과 소궁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서 많이 나오니까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게 이제 나하고 나 간에 합이 생기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지의 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은 월령이 상호 이제 충족시켜주는 걸로 가면은 상당히 좋죠. 이 경금을 하나 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월령은, 부인 자리의 월령은 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신랑을 아주, 남편을 잘 만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